안녕하세요, 최환님. 저는 동물병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데 원장님에게 꾸중을 정말 많이 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물병원에서요. 그리고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는데요. 어, 유기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최환님. 제가 키우지는 못하고 유기견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착잡해지고 가슴이 아프고 찌릿찌릿해요. 이런 감정일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을 내면 제가 편해질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동물병원에 원장님에게 자꾸 꾸중을 듣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또 곳에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댓글 적어주셔서. 어제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쓸모없고 내 삶이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채화님.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무심코 던졌던 말, 이제 친오빠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바로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딱 임신해서 태어나 보니까 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정말 쓸데가 없다. 어릴 적에 엄마가 무심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식에게. 이걸 그분이 40대인데 아직까지 가슴에 한이 돼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쓸모없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넌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쓸모없음이 곧 쓸모다라는 말을 장자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대학생활 한번 적어볼까요? 무용지용이란 말이 있어요. 무용지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 공부하다 보면은 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이에요. 쓸모없음이 곧 쓸모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옛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마라고 하면 아주 좋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몽골 지역에서. 그 몽골은 기마민족이잖아요. 말을 타잖아요. 그런데 한 말이 약간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태어나자마자 말 주인이 그 말을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말이 되었니? 마음도 쓰리고 막 싫고, 이 장애의 말을 가진 그 주인이 그렇게 그 말을 좀 미워했어요. 어느 날 몽골에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징기스칸이 이제 말을 다 모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모든 말을 모아라. 근데 유일하게 마을에서 모집되지 않고 남은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렇지, 그 쩔뚝거리는 말이 남았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한 전쟁에서 다 말이 씨앗이 사라질 정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애 입은 말 둘이가 새끼를 낳아서 또 건강한 새끼를 키워서 그 말을 이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가 길을 걷다가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정말 크고 그런데 참 모양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디 쓸모도 없고 이 나무는 어디 목재로 사용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오래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못생긴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얘는 어디 쓸 데도 없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그리고 탁자를 만들면 진물이 나오는 나무고 또한 생기지도 못했고 못생긴 나무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곧바르고 건강하고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이 나무만 오로지 살아서 지금 수백 년을 이 숲속에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잘나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그걸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장자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흠이 있고 내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키도 작고 뭐 또 내가 뭐 어떤 게 좀 부족하고 눈이 좀 작고, 눈이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먼지가 덜 들어가잖아. 눈이 작다고 잘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용입니다. 무용이 사용할 데가 없다를 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용지용, 오히려 무용, 쓸모없음이 가장 쓸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리소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깨가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고 등이 곱추고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여기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난장이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심한 곱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놀렸대요. 아이고 사람 구실도 못할 놈 어디서 벌을 받고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막 나무라듯이 그 장애를 막 손가락질했어요. 오래 못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병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자란 남자는 17세부터 60세까지 다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리소만 하고 몇몇 노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싹 다 죽어요. 그 손가락질하고 너는 수명도 짧을 거야 병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지리소에 대한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나무가 일찍 베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피나무는 향이 좋아서 베이고, 예? 대나무는 죽비 맞는다고 또 베이고, 여기 지금 죽비가 있지만 이게 다 대나무잖아요. 이게 고든 대나무는 다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얇고 삐둥삐둥 하잖아요. 그럼 안 잘라요. 놔둬요. 그래서 내가 곱게 있고 잘나고 내가 지금 뭐 잘 나가고 내가 재능이 많다 해서 그게 결코 세상 살아가면서 이롭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도예요. 여러분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단점이 있는 것을 자꾸 스스로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단점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온나무 있죠? 온나무 다 잘려요. 필요하고 쓸모 있는 나무는 다 잘립니다. 하지만 못생긴 나무들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본성 그대로 존중하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 생긴 것도 생긴 그대로 만족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본성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봅니다. 쓸모없는 것이 곧 쓸모 있습니다 라는 역설의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 내가 지금 뭐 누군가에게 혼나고 내가 지금 뭔가 아직까지 실력이 없고, 이제 동물병원 얘기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혼이 나는 거죠. 이런 혼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요. 인생 초년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진로에서 어리숙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을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장점을 찾아내고 일찍 배워지는 이치에 오히려 역행하면서 스스로가 내 삶을 잘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일,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하고 시를 잘 쓰는 사람.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잘 써가지고 선생님들도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스카웃 됐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20년 지났지만 자신의 꿈을 못 이뤘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한 글, 나만을 위한 어떤 꿈을 키우지 못했다.
너무 빨리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스카웃되는 바람에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좀 한 30살까지 글도 한번 써보고 대기업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대 뭐 초후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 인생을 썼으면 오히려 작가로서 인생이 자유롭게 살면서 더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자기가 후회하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과정에도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길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친구에 비해서 조금 후퇴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눈 감는 그 순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눈 감는 그 순간 내가 만족했는가 만족하지 않았는가 그때 알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야단 맞는다고 너무 또 주눅 들지 말고, 모든 순간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꼭 기억하고 그 본성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내 본성을 살리겠다. 나는 내 본성을 믿는다. 나는 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마음 내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희망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